여보세요? 예, 어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본인 상담이세요? 예, 본인입니다. 예, 어머님 연세하고 키, 몸무게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나이는 원래 65세고요. 예, 키는 166이고 몸무게는 54kg입니다. 예. 궁금하신 점 지금 원장님께 말씀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 방송을 자주 듣거든요.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네. 여기 한 2000년도쯤 교통사고 15톤이 뒤에서 박아가지고 네.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1년 휴직하는 머리 우울증이 들어왔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정신병원에도 입원을 하고 네. 죽을라고 약도 몇 번 먹고 이래가 시도를 몇 번 했었거든요. 우울증 증상으로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좋아지고 이런데 네. 저기 왼쪽 가슴 밑에 아직까지 네. 나머지 쏘는 거 있고 그러니까 정신과약을 참 많이 먹었어요. 한 10몇 년 동안 먹었거든요. 예. 그래 먹고 또 여기 한 번씩 막 가슴이 조이듯이 아프고 네. 아직까지 이제 다른 기능은 원래 국민연금으로 작년에 검사해 보니까 다 괜찮은데 네. 혈압이 이제 조금 있어서 아프로빌 가는 거 하루에 하나씩 먹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밥 같은 거 이런 것도 잘 해 먹고 완전히 자연식으로 제가 음식을 다 해 먹거든요. 네. 그런데 다른 게 아니고 아직까지 불면증은 네. 낫지를 안 해가지고 네. 라제팜 가는 거 반할하고 네. 안티반 가는 거 0.5ml 하나 하고 저녁에는 그걸 먹어야 아직 자거든요. 네. 그래서 전번에 또 최진영 박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향부자 가는 거 하고 향부자. 하고 따려 먹으면 네네. 좀 도움이 될 거라 그래서 그걸 좀 한 달 정도 장복을 했었어요. 네. 그래도 아직 그런 거 없고 산조인 가는 거 멧돼추하고 밥뿌리하고도 제가 다려 먹어보고 이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뭐 불면증만 제가 좀 고쳐지면 뭐 지금 생활하는 데는 별거 없고 지금 제가 아직 활동하는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참 감사하게 지금 예. 사는 것도 굉장히 감사하게 살고 있거든요. 제가 살았다가 세 번을 제가 그 약을 먹었는데 네.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요. 네. 사고 때 아주 큰일 날 뻔 하셨네요. 한 사고 50알씩 3번 퍼먹었어요. 네. 지금 그 사고 당시에 예.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예. 이제 충격을 받으면 이제 뇌에도 이제 영향이 오죠. 충격파가. 예. 그러다 보면은 뇌 두개골의 위치에 변화가 올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뇌가 위치가 이 뇌는요. 예. 20개가 넘는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축구공 모양처럼요. 예. 그래서 이게 충격이 턱이나 볼 쪽이나 옆머리 쪽이든 뒤통수 쪽이든 머리 꼭대기 쪽이든 한 군데만 어떤 충격이 와도요. 예. 연쇄적으로 퍼져나갑니다. 물결처럼. 예. 충격이요. 예. 그런데 이렇게 교통사고 나신 분들 중에요. 보시면요. 예. 이제 아주 가볍게 난 접촉사고는 괜찮은데 예. 사고가 한번 크게 나신 분들 보면은요. 예.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이렇게 향후에 오랜 시간 고생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게 1년 후에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교통사고는 예.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이나 어깨, 허리 쪽도 교통사고 나왔을 때 당장은 안 아프더라도 예. 한참 후에 나타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교통사고 났을 때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뼈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예. 그래서 괜찮은 줄 알고 뭐 보험이든 뭐든 이렇게 합의도 하고 멀쩡하게 다시 정상생활을 복귀했는데 복귀하고 6개월 후에 갑자기 아파진다. 1년 후에 아파진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은 왜냐면은 충격이 흡수돼 있다가 몸에 근육과 뼈, 신경에 흡수돼 있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고 당시에는 통증이 없고 그래서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 후에 나타나는 겁니다. 특히 네. 이 한참 후에 나타나신 분들은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어머님도 1년 후부터 네. 뭔가 나타나는 건데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서 충격을 받지 아무래도 신경 마음적으로요. 예. 그래서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더해져 가지고 심신의 충격으로 인해서 네. 뇌신경이 불안해지고 안정이 안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우울증이 오고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어머니 같이 잠이 안 오시는 경우에 이제 향부자 같은 약, 이거는 이제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우울한 걸 풀어준 많이 쓰는 약이죠. 그다음에 이제 산조인 같은 약도 잠이 안 온다고 할 때 이제 쓰는 약인데 이런 약을 먹어봤는데도 변화가 없는 경우는요, 어머니. 네.
제가 아까 반비니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뇌신경을 안정시켜야 되는데요. 예. 경추 1번이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경추 1번은 뭐냐면은 환추라 그래서 우리 뇌의 바로 밑에 있는 첫 번째 목뼈입니다. 첫 번째 목뼈. 첫 번째, 네네. 예, 그래서 이 뇌로 받치고 있는 첫 번째 목뼈예요. 바로 밑에 있어요. 그래서 네네. 뇌로 올라가는 구멍을 바로 이렇게 싸고 있는 뼈가 바로 경추 1번인데 예. 이 경추 1번이 심하게 틀어진 경우는 사고로 충격을 받으면서 두개골, 턱관절 예. 이상이 오면서 틀어지면서 경추 1번이 틀어지는 겁니다. 네. 근데 이런 분들은 약을 먹어도 반응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근데 지금 어머니 같은 경우는 우울증, 불면증으로 이제 향부자나 산조용 같은 걸 먹었을 때 반응이 없는 경우는 이제 경추 1번을 잡아주면 좋아진 경우가 많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추 1번을 잡아주는 거는 턱관절, 입 안에 장치를 착용해서 턱관절 장치를 예. 경추 1번을 잡아주고 뇌를 똑바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고로 충격을 받았던 뒤틀어졌던 뇌 두개골 조각들을 편안하게 제2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네. 턱관절을 이용해서. 그리고 예. 예. 나오셔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경추 1번, 경추 1번을 직접적으로 교정하는 상부 경추 교정인데 이 상부 경추 교정은 일반적인 추나요법과는 좀 다르고요. 많이 어려운 고난도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잘못 교정하면은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그리고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추 1번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경추 1번 교정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CST 진료기관에서 그리고 머리에 9개의 혈자리가 있어요. 이 모자를 썼을 때 모자 끝이 닿는 자리입니다. 혈자리가 9개가 있는데 네 그렇게 해서 밭전자 모양으로 9개의 뇌신경침을 놔주면요. 예. 이 어머님 지금 가슴 쪽 뻐근하다고 하시잖아요. 예. 이게 뭐냐면 수승화강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예. 예. 열이 위로 몰리는 거예요. 특히 심장 쪽으로 많이 몰리는데 예. 가슴이 뻐근해지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수승화강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예. 뇌신경침을 놔주면은 수승화강이 되면서 잠이 또 잘 옵니다. 지금 예. 저한테 치료받고 있는 분 중에서 지금 60대 여성 어머님이신데 네.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거의 몇십 년간 이 잠 오는 약, 지금 어머니 말씀하신 약을 드시던 분이었는데 이분 지금 약을 안 드시고 있어요. 저랑 이제 한 1년 정도 이제 치료 시간이 돼 가는데 수면제 이거 그분은 수면제도 듣지를 않아 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약, 잠 오는 약 찾는데 10년 넘게 허비하신 분이거든요. 그 정도로 신경이 예민하고 잠이 안 오는 분인데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턱관절 균형장치 끼고 예. 상부경추 경추 1번 교정해서 잡아주고 그다음에 뇌신경 밭전자 침 놓으면서 뇌를 수승화가 시켜주니까 지금 약 안 드시면서도 주무세요. 그래서 그 남편분하고 같이 너무나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약을 먹었을 때 반응이 없을 땐요. 경추 1번을 잡아주면 잠이 올 수 있다. 그거 참고해 주세요, 어머니. 네. 그리고 제가 MRI도 찍고 머리에 그죠? 네. 골다공증에 대해서도 찍고 해도 그런 거는 전혀 이상이 없고 여기만 제가 이 목뼈 그거는 안 찍어봤는데 그러면 제가 대구에 여기 지금 대구인데 FCST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찾아서 한번 방문하면 되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어머니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